예, 산업연구원 정은미입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 전략 부분들을 일단 좀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작년 12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했습니다. 보통 이제 NDC 또는 LEDS라고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2015년에 파리 협약에서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인텐디드가 붙었습니다. 국가 그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30년에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 BAU란 예상되어지는 그때 당시에 있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현재와 같은 발전 경로를 거쳤을 때 예상되어지는 온실가스 발생량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37%를 감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18년 7월에 여기에는 해외 감축분이 있었습니다. 국외 감축분이 11%가 있었는데 2018년에 이것을 국내 감축분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국내 감축에 있어서의 책임들을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19년에는 이것을 BAU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추상의 또는 가상의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2017년 대비 우리는 24.4%를 감축하겠다라는 정량적인 목표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17년 대비 2030년에 성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24.4%를 줄이겠다라는 사실은 더 가혹한 조건들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2030년 NDC에 대한, 그러니까 LEDS 때문에 묻히긴 했지만 2030년 NDC를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NDC 2050년에 우리는 탄소 중립, 그야말로 성장을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배출은 0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따라서 그 중간에 있는 경로상에 있어서의 2030년 내 그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24.4%에 대해서 더 상향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는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2050년까지 LEDS에 대해서 관련되어지는 전략들을 수소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탈탄소 기술 순환경제 나머지 흡수원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보시면은 새로운 혁신 공정과 기술 R&D가 있고요. 에너지와 디지털 기술 연계된 효율 향상이 있고 그리고 수소 경제로 이행을 위한 수소 부분들의 공급 방안들이 있고 전 사회적인 순환 경제로서 그다음에 적게 원료를 투입을 하고 클로즈드 에코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전략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온실가스 배출의 특성은 어떤가? 아까 부회장님이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경로가 험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현재 7.3억 톤입니다. 2018년, 19년에 7억 톤 정도로 줄었다라고는 하지만은 2017년 온실가스 배출은 약 7.1억 톤 정도 됩니다. 이 7억 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산업 부분은 최대 배출 부문입니다. 3.9억 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생산 과정 속에서 하는 게 한 2.6억 톤 정도 되고 전기 사용에 의한 전환 부분의 온실가스가 이게 계산을 하면 3.9억 톤이어서 산업 부문이 탄소 중립 추진 그 과정 그 경로에서 가장 큰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이고 인당 배출량 18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이유는 이해하실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발생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산업 부분에서는 간접 배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정에서의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간접 배출이 있고요. 공정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간접 배출 참 죄송합니다. 전기 사용에 의한 것이고 에너지 사용에 의한 것이고 공정 배출은 공정상에서 사용하는 가스 배출이고 기타 배출들이 있습니다. 직접 배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간접 배출 10%, 공정 배출 8%에서 이해하시듯이
제조업 전체에서 산업 전체에서 공정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의한 배출 그리고 전기 사용에 에너지 사용에 의한 배출 10%의 비중으로서 기타 배출은 굉장히 낮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비중이 높습니다. 산업 부분에서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정가스, 공정에 의한 배출 25%, 24% 정도, 전력에 의한 에너지 사용에 의한 것 한 75%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은 계속 에너지 사용에 의한 그 온실가스 배출의 기여도 비중은 굉장히 계속해서 높아졌고요.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것, 간접가스, 그러니까 불소가스에 의한 것들 등은 많은 노력에 의해서 감축되었고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체 상태입니다. 전력 사용에 의한 것은 가공도라든가 공정의 복합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과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것들을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체 또는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과제 하나와 그 다음에 전력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어떻게 낮춰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서는 아까 왜 도대체 공정 배출이 많은가라는 거는 주로 반도체 제조, 메모리 반도체 대부분인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식각, 증착 공정 등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가스들이 있고요. 이게 온실가스 GWP라고 뒤에 나오는데 온실가스 배출 환산 계수가 굉장히 높은 가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을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타 부분들은 제조 공정에 있어서 조립이나 이런 후공정에 있어서의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 사용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세계 반도체 위원회인가요? 협회, 그러니까 WSC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정에 있어서도 한국은 선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2010년까지 32%의 감축을 달성했고 2010년부터 20년까지 원단위 30%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공정가스 공정 배출에 의한 것들 많이 감축을 했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비전 또 목표를 위해서 감축 목표를 논의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정에 있어서 사용량 최적화, 그 다음에 온실가스의 대체, 분해 설비 도입해서 전반적으로 공정가스의 배출과 여기에 의한 온실가스의 발생 부분들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 부분들은 반도체 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BAU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대로 다른 조치들이 없다라면은 적극적인 조치들이 없었다라면은 온실가스 불소가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불소 화합물에 의한 배출량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여러 가지 활동 등에 의해서 BAU 대비 50%의 감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정 배출과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의해서의 배출 부분들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등에 의해서 사실상 많은 기여들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온실가스를 반도체 산업에서 줄이는데 산업별로 불가능하겠지만 어렵지만 산업별로 탄소 중립을 가는 데 있어서의 많은 제약 요인들을 예상을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도체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DT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 예상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성장 비전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생산 증가하고 그리고 고집적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어서의 국내의 설비들은 대부분 최적화된 생산 장비가 도입돼서 부분적인 장비 개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있어서의 투자 대비 편익, BC 부분들은 굉장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축 설비가 도입되어 그런 와중에도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권에 있어서 무상 할당에서 전차 유상 할당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으로서는 그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과제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 배출에 있어서
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들을 계속해야 되고 대형 공조 장비 기술 개발 시동화 투자 이거에 필요한 추가 R&D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은 사회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전기 사용이 아무리 늘어도 사실은 그린 에너지라는 것들이 서포트가 돼야 세계 수출 교역에 있어서의 그 제약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 전환과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고요. 공정 배출에 있어서는 현재 반도체 업계가 산업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설비들, 그러니까 기술 또는 불속가스 이것만으로는 고효율 또는 분해 기술을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친환경 공정가스라고 하는 것들의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 주요 과제와 대안 부분에 있어서 이 주요한 그 특징은 기계, 장비와 그다음에 가스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의 영역 밖의 것입니다. 즉 이 반도체 장비의 장비 산업과 그다음에 화학 산업과의 연계와 협력들이 매우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통해서 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탄소 중립 지수 부분들을 연구원에서 지금 고안하고 있는 것의 초안입니다.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라고 해서 부가가치, 그 산업에서 생산하는 그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사실은 국가 간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이걸 산업 간 비교를 해보면은 반도체 산업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자동차에 이어서 두 번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공정 배출도 없고요. 직접 배출도 없고 자체 내에 있어서의 약간의 그 전력 사용 그런 것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도체가 전력 사용이 더 높기 때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최근에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그거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공정 배출과 직접 배출 그리고 간접 배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부분은 아까 대체가스라든가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정 배출과 직접 배출에 있어서의 그 감축 잠재량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철강이 지금 수소환원 제철이나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철강이 그 평가가 굉장히 높지만은 반도체도 적극적으로 하면은 공정 배출과 직접 배출의 감축 잠재력은 높은 걸로 평가됩니다만 간접 배출, 전력 사용에 의해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마땅한 대안들이 없기 때문에 간접 배출에 대해서는 이 평가가 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축 잠재의 역량 부분들은 낮은 편이고요. 현재 있어서의 경제성장 기여도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부분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줄여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과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